이번 시간에는 엑스자이 펑션 블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타이머 펑션 블록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이머 펑션 블록의 종류로는 ON 딜레이 타이머, OFF 딜레이 타이머, 펄스 타이머, 적산 타이머, 시간 설정을 부호 없는 시친수로 할 수 있는 ON 딜레이 타이머, 시간 설정을 부호 없는 시친수로 할 수 있는 OFF 딜레이 타이머, 리트리거블 타이머가 있습니다. 타이머 펑션 블록 중 ON 딜레이 타이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펑션 블록 이름은 TON입니다. 입출력 조건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E는 타이머의 기동 조건, PT는 설정 시간, ET는 경과 시간 또는 현재 시간, Q는 타이머의 출력입니다. 타임 차트를 살펴보면 기동 조건이 들어오면 타이머의 현재 시간 ET는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현재 시간이 ET가 설정 시간 PT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타이머의 출력 Q가 ON이 됩니다. 그런데 타이머에 기동 조건을 줬는데 현재 시간이 설정 시간에 도달하기 전에 기동 조건이 오프가 되면 다시 처음부터 타이머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동 조건을 주면 현재 시간은 다시 0부터 증가를 하다가 설정한 시간에 도달할 때 출력이 나가고 이 상태에서 기동 조건을 오프시켜주면 타이머 접점 출력도 동시에 오프가 됩니다. 타이머의 설정 시간은 T샵을 사용하여 설정합니다. T샵 뒤에 1, 시간, 분, 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N 딜레이 타이머 2개를 사용해서 램프를 플리커시키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동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펑션 블록 생성 단축키인 F10을 눌러서 T-ON을 넣고 인스턴스명은 T0으로 할당하겠습니다. 설정 시간 PT는 T#500MS로 넣겠습니다. 타이머 출력으로는 램프라는 변수를 넣겠습니다. 물론 출력을 바로 뒤에 추가시켜도 되고 코일 형태로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기동을 ON시키면 T0.Q 또는 램프라고 하는 비트가 ON이 됩니다. 이 비트가 ON이 되면 타이머를 또 기동시킵니다. 이번에는 인스턴스명을 T1로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동을 ON시키면 500ms 뒤에 출력이 나가고 출력이 나가면 두 번째 타이머가 기동을 합니다. 이 타이머에도 설정 시간을 T#500MS라고 하겠습니다. 기동을 시키고 T0의 인스턴스명을 가지고 있는 타이머를 ON시키면 500ms 후에 T0.Q가 켜지면서 T1 타이머가 ON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500ms 후에 이 출력이 나갑니다. 그럼 이 출력을 T0 타이머의 인터럭 조건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기동을 누르면 500ms 후에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또 500ms 이후에 램프가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램프가 불이 켜지고 꺼지는 동작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써보겠습니다. 기동을 ON시키면 500ms 주기로 램프가 켜지고 꺼지는 동작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변수 모니터링 창에 변수 램프를 추가해서 상태를 보겠습니다. 온오프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T0.Q라고 하는 비트도 추가해서 보면 변수 램프와 동일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딜레이 타이머 2개를 이용하여 플리커 회로를 작성한 프로그램 예제였습니다.
이번에는 오프 딜레이 타이머를 살펴보겠습니다. E는 기동 조건, PT는 설정 시간, ET는 경과 시간 또는 현재 시간, Q는 타이머의 출력입니다. 타임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동 조건을 ON 시키는 순간 타이머의 출력은 ON이 됩니다. 기동 조건을 다시 ON에서 OFF로 변경하면 OFF를 지연시키는 타이머이기 때문에 이때 현재 시간이 증가합니다. 현재 시간이 설정 시간에 도달했을 때 출력 Q가 ON에서 OFF로 바뀝니다. 기동 조건을 ON에서 OFF로 변경하고 다시 ON을 시켰을 때 출력은 ON이 되고 기동 조건이 다시 OFF가 되는 순간 현재 시간이 증가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기동 조건을 ON 시키면 출력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현재 시간은 다시 0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기동 조건을 OFF 시키면 현재 시간이 증가하고 설정 시간에 도달하면 출력이 딜레이 되어서 OFF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T-ON과 T-OFF를 사용한 화장실 자동 밸브 제어 프로그램입니다. 사용자가 변기에 접근하면 1초 뒤 2초간 물이 나오고 사람이 이탈하면 즉시 3초간 물이 공급되는 회로입니다. 그럼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센서에 사람이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1초 뒤에 2초간 물이 나오는 것을 만들기 위해 1초라는 것에 대하여 먼저 타이머 T-ON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명은 T0으로 하겠습니다. 설정 시간은 1초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2초 뒤라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 T1 인스턴스 명을 가진 T-OFF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3초를 넣겠습니다. 이탈 후에 3초간 물이 공급되기 위해서 이 T1을 만들었습니다. 센서가 감지가 되면 1초 뒤를 위해 ON 딜레이 타이머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타이머의 출력인 T0.Q를 이용해 1초 뒤에 밸브를 열겠습니다. 그런데 2초간 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T0.Q가 ON이 되면 2초를 셀 것입니다. 그래서 T-ON을 넣고 2초를 의미하는 T#ES를 넣겠습니다. 이 타이머는 인스턴스 명을 T3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센서가 감지가 되면 1초 뒤에 밸브가 열리면서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2초 뒤에 밸브를 잠궈줘야 합니다. 그래서 T2.Q를 넣어서 밸브를 잠궈 주겠습니다. 2초라는 조건에 대해 타이머를 이용했습니다. 센서가 감지가 되고 타이머가 동작하고 1초 뒤에 밸브가 열려 물이 나오다가 동시에 2초 뒤에 물을 끊어주는 조건까지 만들었습니다. 센서에서 벗어나면 3초간 물이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센서를 비접점으로 달아주고 3초간을 의미하는 T3 타이머의 출력 T3.Q를 이용해서 밸브를 열어주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센서에서 감지가 되면 1초 뒤에 2초간 물이 나오고 센서에서 감지를 벗어나는 순간 물이 나오고 3초 뒤에 밸브가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타이머 펑션 블록을 이용해서 화장실 자동 밸브 제어를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펄스 타이머 TP 펑션 블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입력과 두 개의 출력은 다른 타이머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타임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동 조건이 ON이 되면
현재 시간이 증가하고 동시에 출력은 바로 ON이 됩니다. 현재 시간이 설정 시간에 도달하면 출력은 OFF가 됩니다. 기동 조건을 ON 시켰다가 다시 OFF 시키는 경우를 보면 기동 조건이 ON이 되면 출력이 ON이 되며 현재 시간이 증가합니다. 시간이 증가하는 동안 중간에 기동 조건이 OFF되어도 출력은 ON 상태를 유지하면서 현재 시간은 증가합니다. 다시 기동 조건을 ON 시켜도 의미 없이 두 번째 기동 조건을 ON 하더라도 첫 번째 기동 조건에 의해 현재 시간이 설정 시간에 도달하여 출력이 OFF되게 됩니다. 결국 이 TP 타이머는 펄스 지령만 주어도 이 타이머는 계속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의 ON 딜레이 타이머 T1과의 차이점은 ON 딜레이 타이머는 기동 조건이 계속 살아 있어야 타이머가 동작하고 TP는 기동 조건이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 중간에 기동 조건이 끊겨도 타이머는 동작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TP 펑션 블록을 이용해서 신호 떨림 방지 회로를 작성합니다. 대차와 리미트 스위치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대차가 이동하게 되면 리미트 스위치에 검출됩니다. 저속의 경우에는 리미트 신호는 약간의 채터링이 발생하여 나오게 되는데 고속의 경우는 리미트 신호가 비교적 채터링이 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 리미트 신호에 대하여 채터링을 제거하여 안정화된 신호로 입력받고자 합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동 스위치를 접점으로 만들고 이를 리미트 센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TP 명령어를 만들고 T3을 인스턴스 명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5초를 의미하는 T#5S를 넣겠습니다. 이에 대한 출력 T2.Q를 A 접점으로 해서 램프를 코일로 만들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런중 수정으로 쓰겠습니다. 대차가 지나가며 리미트 센서를 치면 채터링이 발생하여 입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터링이 일어나더라도 펄스 타이머 TP를 이용하여 안정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터링 신호에 대해 펄스 타이머로 설정한 시간만큼 일정하게 출력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단순하게 리미트 스위치를 램프에 연결하면 떨림 자체가 램프로 표시가 되어 깜박깜박 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에 대한 떨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펄스 타이머를 이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이머 펑션 블록 중 앞서 T샵으로 시간을 설정했던 타이머와 달리 TON_UINT 타이머의 경우 설정 시간을 부호 없는 십진수 형태의 정수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IN 기동 조건, PT 설정 시간, ET 경과 시간 또는 현재 시간, Q 출력 비트는 다른 타이머 명령어와 동일합니다. 다만 유닛이라는 입력 인자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 단위는 미리세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닛에 1000을 넣으면 기본 단위는 1초가 됩니다. 즉 설정 시간에 PT에 5를 넣으면 1000ms 곱하기 5가 되면서 5초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외 동작은 앞서 살펴봤던 ON 딜레이 타이머와 동일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T1 펑션 블록과의 차이는 시간 설정을 T샵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정수 형태로 하느냐는 점이 되겠습니다. TOFUINT 펑션 블록도 시간을 부호 없는 십진수 형태로 표시한다는 점 이외에는 TOFF와 동일합니다. 반면 리셋 입력이 있어서 리셋을 해줄 수 있는 오프 딜레이 타이머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TMR이라고 하는 적산 타이머가 있습니다. TMR 적산 타이머는 기동 조건이 입력된 이후 경과된 시간이 ET로 표시가 되고 경과된 시간이 설정 시간에 도달하기 전에 기동 조건이 오프가 되어도 타이머가 현재 값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동 조건이 ON이 되면 경과 시간이 증가를 하며
경과 시간이 설정 시간 PT에 도달하면 출력 Q가 ON이 됩니다. 만약 리셋 입력 조건이 성립되면 현재 접점 출력은 OFF가 되고 경과 시간도 0으로 됩니다. 그래서 TMR 펑션 블록을 적산 타이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카운터 펑션 블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운터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총 4종류의 카운터가 있습니다. 가상 카운터, 감상 카운터, 가감상 카운터, 링 카운터에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상 카운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카운터는 펄스 입력이 들어오면 현재 카운터 값을 1씩 증가시킵니다. 현재 카운터 값이 설정 값에 도달하는 순간 Q로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리셋 입력을 주면 카운터 값은 0으로 초기화됩니다. 가상 카운터의 종류는 CTU_INT, CTU_DINT, LINT, UINT와 같이 설정할 수가 있으며 카운터의 종류는 총 6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가상 카운터도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최대값에 따라 총 6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타임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셋 신호가 들어오면 업 카운터를 주어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업 카운터를 기동시키면 현재 카운터 값이 증가하고 현재 카운터 값이 설정값 PV와 같아지면 업 카운터 출력이 ON이 됩니다. 그리고 리셋을 시키면 다시 0으로 리셋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운터의 설정값을 정수로 설정합니다. 입력 적점 %ix 0.1.15에 10번의 펄스가 들어오면 출력 %qx 0.3.0을 셋시키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ix 0.1.15라는 입력 접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티저형 가상 카운터를 인스턴스명 카운터 1이라고 설정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리셋 신호는 %ix 0.1.14로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카운터 개수가 10에 도달하면 출력을 내보낼 것이기 때문에 설정값은 10으로 설정하고 현재 카운트 값은 현재값 $cv라는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출력은 카운터 출력이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A 접점을 이용해서 카운터 출력 변수를 만들고 setCoil %qx 0.3.0을 ON 시키겠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입력 %ix 0.1.15가 ON 될 때마다 현재 값이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리셋이 들어오면 현재 값은 0으로 리셋이 됩니다. 리셋이 ON 되어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업 카운터를 실행시켜도 현재 값은 증가되지 않습니다. (10번) 업 카운터가 동작을 하면 카운트 출력이 ON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카운터 출력 변수는 카운터 1.q와 동일하고 현재값 cv라고 설정한 변수는 카운터 1.cv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재 업 카운터를 실행시키면 동일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감산 카운터입니다. CTD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 펄스가 CD를 통해 입력이 되면 현재 값이 1씩 감소합니다. 현재 값 CV는 PV의 최소보다 클 때만 감소하고 최소값이 되면 더 이상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LD라는 신호 접점이 ON이 되면 설정값 PV의 값이 현재 값 CV로 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CV와 PV 값이 같아집니다. 출력 접점은 CV가 0 이하일 때만 1이 됩니다. 타임 차트를 보겠습니다. 로드 신호 LD가 입력되면 현재 값이 설정한 값으로 변경됩니다. LD가 ON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운 카운터 CD가 입력이 되어도 카운터 값은 감소하지 않고 LD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다운 카운터가 입력되면 현재 값이 감소합니다. 그러다가 현재 값이 0보다 작아지는 순간 CTD에 출력이 발생합니다. 현재 값이 0보다 작아졌고 LD 스위치를 올려주는 순간 카운터 출력은 다시 0으로 리셋되고 현재 카운터는 PV 값으로 복귀됩니다. 예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카운터의 설정 값을 정수로 설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MX0을 로드 스위치로 지정하고 이 스위치를 온 시키면 설정 값이 현재 값으로 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IX 0.0.14 스위치가 온 될 때마다 카운터의 현재 값이 감소하고 카운터의 현재 값이 0 이하가 되면 램프가 ON이 되는 예제입니다. %IX 0.0.14를 입력 조건으로 추가하고 단축키 F10을 이용해서 ctd_int를 넣고 인스턴스명은 카운터 2로 설정합니다. 로드 스위치 LD는 %MX0으로 하고 PV는 상수 5를 넣겠습니다. 현재 카운트 값 CV는 count_CV_1 변수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단축키 Shift F3을 눌러 셋코일을 만들고 %QX 0.3.1을 넣겠습니다. 런중 수정 쓰기를 하겠습니다. %QX 0.3.1을 변수 모니터링에 추가를 하고 로드를 시키겠습니다. 다운 카운터 입력을 주어도 로드는 ON이 되어 있어서 현재 값은 감소하지 않습니다. 다시 로드를 해제하고 다운 카운터를 실행시킬 때마다 카운터 값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0이 되는 순간 셋코일이 ON이 됩니다. 즉 0 이하가 될 때 출력이 ON되는 감산 카운터 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가감산이 모두 가능한 가감산 카운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CTUD 이름을 가진 펑션 블록입니다. CU가 ON이 되면 현재 값 CV는 이전 값보다 1이 증가하고 CD가 ON이 되면 현재 값이 이전 값보다 1이 감소하는 카운터입니다. CV는 PV의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고 최대, 최소값에 이르면 더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설정값 입력 LD가 1이 되면 현재 값 CV는 설정값 PV로 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리셋 입력이 ON이 되면 현재 값은 0으로 클리어 됩니다. 출력 QU는 현재 값이 PV보다 크면 ON이 되고 QD는 CV가 0보다 작으면 ON이 됩니다. 각 입력 신호에 대해서는 리셋, 로드, CU, CD 순으로 동작을 수행하고 중복 발생 시
우선순위가 높은 동작 하나만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 한 스캔 on에 의해서 O가 인스턴스 C3을 가지고 있는 펑션 블록의 현재 값에 전송되어서 현재 값이 5가 됩니다. 토글 스위치 0, %ix 0.0.0으로 CEO 상승 펄스를 주면 현재 값이 증가하고, 토글 스위치 1, %ix 0.0.1로 CD 상승 펄스를 주면 현재 값이 감소합니다. 현재 값이 설정값보다 크면 C3.QU 출력이 ON이 되어서 램프 0, %QX 0.0.0이 점등하고, 현재 값이 0 이하가 되면 C3.QD 출력이 ON이 되어서 램프 1, %QX 0.0.1이 점등됩니다. 토글 스위치 2, %IX 0.0.2를 ON 시키면 카운터 값은 0으로 초기화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초기에 한 스캔 ON에 의해서 O가 C3.CV로 전송되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스캔 ON 플래그를 만들고 move 명령을 이용해서 상수 5를 전송시키겠습니다. 전송될 부분은 추후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6비트형 CTU-D를 넣고 인스턴스명은 C3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펑션 블럭의 경우에는 반드시 메뉴의 입력 조건은 접점 형태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축키 F3을 이용해서 A 접점으로 %ix 0.0.0을 넣어주겠습니다. qt는 %ix 0.0.1로 넣어주고, 현재 값이 설정값 이상이면 C3.q가 ON이 되어 램프를 점등시켜주기 위해 C3.QU를 A 접점으로 넣고 램프 0, %QX 0.1.0을 코일로 추가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값이 0보다 작으면 발생되는 출력 C3.QD를 이용해서 A 접점을 만들고 %QX 0.1.1을